네, 지난해 7월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배우 이선균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까지 마약 투약 혐의가 잇따르면서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7월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자, 변호사님, 인하대 성추행 사건, 대학 캠퍼스 안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급생이었어요. 같이 대학생을 다니고 있는 동기 사이였는데요. 가해자는 이 여학생을 만취한 상태에서 준강간, 그러니까 한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서 성폭행,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이제 단과대 건물, 인하대 단과대 건물에 2층에서 3층 사이의 창문에서 이 피해자를 추락하게 만든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또 피해자는요, 이렇게 추락한 이후에 방치된 채로 이 가해자가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된 상태에서 너무나 늦게 발견이 되었고요. 결국 사망에 이르렀던 안타까운 사건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가해자는요, 이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에 이 피해자의 옷가지들을 숨겨두고 또 본인은 직접 구호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려서 더 큰 사회적인 공분을 얻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요. 준강간치사, 그러니까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려다가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과실범이다. 준강간치사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 그러니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을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고 준강간치사죄만 적용을 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쟁점이 있었던 겁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준강간치사든 강간살이든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요, 고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의가 있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예.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는 어떤 이 살인 부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무죄로 보았고요. 준강간치사 부분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사망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의지, 그러니까 고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죽이려고 했다는 의지가 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요. 죽어도 할 수 없다 내지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어야지 우리가 고의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외에도 1심, 2심 판단을 보면은 지금 가해자 역시도 만취 상태였고 지금 강간의 고의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인을 하려는 고의까지 내지는 미필적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이 부분이 인정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창문에서 밀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아서요. 준강간치사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준강간치사죄가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서는 11년에서 14년 정도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징역 20년이 내려져서 가중적인 요건들은 고려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지금 가해자 20대로 알려져 있잖아요. 20년 다 복역을 하고 나와도 40대에 불과하죠. 피해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20년 살고 나오면은 또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 사실 유족들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부분, 또 많은 분들도 좀 국민들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냐는 아쉬움은 남지만요. 지금 대법원 판단에서는 지금 준강간 치사가 적용되는 한 어떤 가중적인 요소는 모두 고려가 된 판결이 징역 2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중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기본 형량이 아까 11에서 14년인데 그렇죠. 20년인 건 가중된 거다. 하지만 또 검찰이 구형한 거는 무기징역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아까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검찰은 죄명을 바꿔서 강간 등 살인으로 그렇죠. 했었는데 그때 어떤 판단과 지금의 판단의 가장 다른 점은 아까 말씀하신 살인의 고의성 그 여부입니까? 맞습니다. 결국
강간 치사든요, 네. 강간 살인이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범으로 처벌을 하려면 사망을 시키려고 했느냐, 살인의 의사가 있었느냐까지 입증이 돼야지 우리 형법에서는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까지가 입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강간 치사 혐의만 적용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검찰에서는 애초에 계속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해왔고 이 부분에 수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했고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이런 살인에 대한 고의성 부분은 인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사고 이후에 구호 조치를 안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또 허위로 메시지를 보낸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 일단 가해자가 또 판결 앞두고 30차례 정도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작용을 한 겁니까?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반성을 했느냐 여부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과 반성을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가해자가 30차례 이상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고려된 판결은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예. 단순히 반성문 제출한다고 절대 감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반성은 필요하겠지만요. 단순히 반성문만으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사건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남는 지점이요. 실제로 옷가지들, 그러니까 피해자의 옷가지들을 실제로 가해자가 숨겨두기도 했고요. 예. 음성 녹음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가 사실 녹화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휴대폰이 뒤집혀진 채로 녹음 버튼이 눌러져 있어서 음성만 있었는데 네. 음성 부분을 보더라도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때 만취 상태였고 직접적인 증거들이 발견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징역 20년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사건 역시 학교에서 발생한 일인데 초등학교 담임이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학교가 파악을 해서 경찰에게 알린 피해자만 8명.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교감 선생님이었죠. 네, 정말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 학교 폭력 사례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운데 이번 사건까지 더해져서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알려지게 된 계기를 좀 설명드리자면요. 학생들이 이제 피해 사실을 학생들끼리 얘기를 해보는 과정에서 너도 이런 사실이 있었어? 나도 이렇게 하면서 모여가지고 직접 교무실에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 이런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요. 이 학교 측에서는 즉각 일단 학생들을 교장실로 분리시켜 놓고 선생님도 바로 방송실로 분리하는 조치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교감이 나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은 출동한 이후에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제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이 선생님을 현행범, 그러니까 긴급 체포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신고한 피해자만 8명인데 이제 담임 교사가 지난해 학교로 해당 학교로 부임했기 때문에 2년 정도 이제 담임을 맡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경찰 수사는 이 여죄를 다른 또 피해자가 있을지 모르는 그쪽으로 수사를 좀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가 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이 학교에 부임을 했고요. 지난해에도 고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올해 반만 해도 벌써 3월에 반을 맡은 거니까 7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 기간도 길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에도 이런 피해가 없었다고 보장할 수가 없고 이전 학교에 대한 조사까지도 충분히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전수에 대해서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해서 좀 진술하라는 그런 조치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밝혀진 부분이 최소한의 피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2년 연속 고학년 담임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 학부모들 아까 교실 현장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게다가 피해 의자가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처벌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가중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은 정말 큰 존재입니다. 나의 스승이기도 하지만요. 안전과 보호의 의무까지 지는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압적인 관계라던가 이런 어떤 성접촉적인
시도 신체 부위를 특정 부위를 계속해서 만졌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나를 예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지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하는 경우에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아예 벌금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제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자신의 보호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는 그런 가중처벌 조항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속영장도 청구되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만약 혐의 부분이 사실로 판단된다면 중형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또 연예계 마약 파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서 또 가수 지드래곤도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일단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건 아니고 별개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연관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제보자가 일치하는 상황이거든요. 사건은 결국 이 강남의 유명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이 마약 게이트의 일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원래 마약 수사라는 것이 제보에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제보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내사를 진행하고 어떤 혐의점이 충분히 의심이 된다 싶으면 이제 입건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번 지드래곤 사건의 경우에도 이선균 씨의 그 마약 사실을 제보했던 그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그 여성이 추가적으로 진술을 한 과정에서 지드래곤 역시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제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두 사건이 어떤 연관성은 있어 보이지만 뭐 함께 마약을 했다거나 같은 장소에서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현재까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고요. 별도의 마약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는 이제 의사 역시도 이제 이번에 입건이 되었는데 동일한 사람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제보자 역시도 가운데에서 동일한 이 유흥업소 실장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연관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드래곤 권주용 씨 그 입건은 됐지만 아직까지는 마약의 종류라든지 뭐 투약 경위 같은 내용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보인 행동 등이 담긴 영상이 좀 온라인에서는 또 회자되고 있는데 경찰도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결국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좀 이 권지용 씨가 반복해서 신체 특정 부위를 좀 움직이는 행동들이나 좀 불안해 보이는 행동들이 이제 포착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크게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마약 관련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어떤 마약의 부작용으로서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아직 뭐 모바일 검사라든가 소변 검사 진행된 바는 없기 때문에 어떤 마약을 실제로 투약을 했는지 어느 정도로 투약했는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드래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도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일본의 공연차 방문을 했다가 지금 뒤풀이 장소에서 누군가 건네주는 담배를 건네받았는데 난 담배인 줄 알고 피웠는데 이게 대마초였다 이런 부분을 잘 소명을 했고 그 양도 굉장히 미비했었고 몰랐다는 점이 확인이 돼서 기소유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면죄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런 마약 관련 의혹에 연루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에 따라서 가중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양이 적어서 기소유예를 받긴 했는데 지금 이번에 배우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대마 외에도 다른 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범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을 때도 있는데 만약에 이 투약 종류가 많다, 그럼 여기에 대한 또 가중처벌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드래곤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건 대마가 문제됐거든요. 대마는 마약 중에서 비교적 좀 낮은 처벌을 받는 물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필로폰 같이 굉장히 어떤 그 중독성이 높고 사회적인 폐악이 큰 물질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이전과는 달리 충분히 중형이
상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 투약 횟수나 투약 종류 그리고 혹시 매매나 이런 마약에 있어서 미수하는 데 있어서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 마약은 워낙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한 후에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약 범죄도 이를테면 카르텔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부자 협조 없이는 수사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영상 속에서 소개한 제도가 리니언시 제도, 그러니까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라는 게 있는데 아까 면죄부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떤 제도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이번 사안이 어디까지 좀 수사가 확대될지까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가 진행될 때 제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인이 마약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제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보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선 감면을 해주자 이런 제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보자들이 추가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는 수사에 협조한 부분에 대한 공을 인정해서 양형의 일부 참작이 되기는 합니다. 이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지금도 마약 수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약이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마약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쳐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라도 어떤 마약을 근절할 수 있다면 최소화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 사실 지금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요. 내사자 1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벌써 5명이 입건된 상태거든요. 추가적으로 제보, 조사 내용에 따라서 줄줄이 관련자들이 엮여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고 수사 결과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안은 방송가에 미친 마약 의혹입니다만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사실 YTN 보도만 찾아봐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